배상 책임 영역은 접수도 힘들지만 그 다음 과실을 입증하는 것도 힘들고, 과실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100% 과실이라는 건 없으니까 7대3이냐 6대4냐 8대2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과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보험회사가 보상을 하겠다는 걸까요? 안 하겠다는 걸까요? 하겠다는 거죠. 할 건데 얼마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지금 보험사가 8대2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그 2도 일절 저는 못하겠어요. 이러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전 이런 얘기를 쭉 해주죠. 당신 행복한 거다. 접수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과실, 무과실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80%나 보험사가 과실을 주장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 행복한 거다. 일반적으로 배상 책임하면 자동차 보험을 떠올려요. 자동차 보험은 뭘 해요? 사고 난 즉시 접수번호를 주고 간 병원에 지불 보증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접수를 해줬어요, 아파트에서. 근데 접수번호를 줬더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접수번호를 안 주냐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는 내가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접수번호 달라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관리사무소에서 사고경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내면 보험사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처럼 생각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치료비 다 끝나면 치료비, 며칠 입원했으면 휴업손해, 거기에 위자료,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는 거라서 반드시 내 치료, 내 손해에 대해서 입증하시는 게 두 번째다. 그리고 관련 그 과실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내 사고와 유사한 사고에 대한 판례를 찾으셔야 돼요. 보험사는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뭐 사고가 어렵고 어떤 방향에서 넘어졌고 물기가 얼마나 있었고 이거 안 보고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가장 자신에게 유리한 판례를 적용해서 보상을 진행하거든요. 배책에서는. 그러니까 아니야 너네 8대2 잡았지, 이거 9대1이야 100대 빵이야 라고 할 판례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입증된 서류 아니면 배상 책임에서는 보상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향후 치료비 이런 거 없습니다. 치료 다 하고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압박이 올까요? 내 치료비를 내가 먼저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못 받는 거 아니야? 아니면 빨리 합의해서 얼마라도 건질까? 이 생각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끝까지 멘탈 붙잡고 끝까지 가시는 분이 돈을 제일 많이 받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만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다른 대형 시설물도 가능하다. 거기에 군의 치료비 담보가 있을 수 있으니 치료비도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아파트에서는 염자나 이런 사고들로는 잘 안 해주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염자나 이런 것들은 실비로 끝내시고, 어디 골절이 되셔서 입원하시거나 치료하시거나 깁스 치료하시게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접수 요청을 하시고, 정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증명도 보내보셔라. 접수가 돼서 보험회사에서 접수됐다는 안내를 받으시면 자동차 사고와는 다르니까 보험회사 접수번호를 가지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이 먼저 들어간다 라는 생각을 먼저 알고 계시면 되고, 과실 분쟁에 대해서는 그냥 무과실 주장할 게 아니라 내 사례에 대한 명확한 판례 자료를 들이밀어라.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사도 이건 좀 이해가 가는 게 악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거잖아요. 배책은 굉장히 많아서요. 악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배상 책임도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중복보험 가입되면 우리가 보상하는 원칙은 실손보상 방식이잖아요. 근데 실손보상 방식이 개인보험에서 왜 안 일어나겠어요? 사람의 생명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으니까 보험 가액이 없는 거고 보험 가입 금액만 있는 거예요. 자, 보험 가액은 뭐예요? 건물에 10억인데 5억을 가입했어요. 그럼 일부 보험이고요. 10억인데 10억을 가입했어요. 그럼 전부 보험이에요. 10억인데 20억을 가입했어요. 그러면 초과보험인 거예요. 그러면 초과보험인 경우에는 중복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이 배상 책임에서는 중복보험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사고의 여파에 따라서. 이쪽에서도 배상받을 수 있고 이쪽에서도 배상받을 수 있어요. 자, 자동차 사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자동차 몰다가 내가 피해자가 됐어요. 그러면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겠죠. 근데 내가 그게 출근길이었어요. 그러면 산재도 보상받겠죠. 그러면 산재와 그쪽 가해자의 배상 책임과 중첩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왜요? 손해액이라는 보험 가액이 생기잖아요. 내가 죽은 생명의 값어치는 판단할 수 없지만 내가 입원했어. 그러면 내가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 있고 200만 원 받는 사람 있잖아요. 월급이나 휴업 손해가
금액이 비용으로 산정이 되니까 그건 가액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손해 했는데 1억 손해가 났네? 근데 자동차 보험에서 8천만 원 받았네? 그럼 이쪽에서는 2천만 원만 받는. 이쪽에서 1억 줬네? 그럼 이쪽으로 구상해서 8천 받아내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배상 책임도 그런 중복보험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중복보험이 일어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사람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우리 과실이 많네. 돈 줘야지 하고 배상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과실 80% 4대4 나눠서 우리가 40만 원 주고 너 40만 원 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꾼이네. 우리 면책이야.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상 책임 자주 받는 거 되게 위험해요. 왜? 개인 보험은 내가 보험료 내고 내가 가입했잖아요. 그럼 내가 아프고 내가 다치는 거 뭔 상관이에요? 근데 배상 책임은 너 돈 내놔 이거잖아요. 근데 낙상사고 이런 미끄러짐 사고는 나 넘어졌어 이래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럴 리스크가 큰 거죠. 예를 들면 가게 돌면서 나 여기서 음식 먹고 장염 걸렸어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염자나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염자로 해서 몇십만 원 받으면 뭐 할 거예요? 보험회사 전사를 다 뜨는데 적어도 골절 됐으면 나 일 못 하잖아요. 아프잖아요. 몇 개월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배상 받아야죠. 그래서 그런 아파트라는 이 보험이 들어져 있는 그런 공간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라. 그게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다. 이게 하다못해 길 가다가 보도블록이나 도로 같은 게 잘못 관리가 돼 있어서 다친 것도 지자체에다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선은 내 과실이 좀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 다쳤으면 입증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할 수 있으면 이걸 어디다가 요청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는 게 그러니까 사고가 나시면 먼저 사진부터 찍으세요. 네, 오늘은 진짜 실생활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도 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